토트넘이 맨시티를 꺾었다는 뉴스가 한국에 알려졌습니다. 손흥민이 출전하지 않았는데도 깜짝 승리를 했다면서 손흥민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매체들의 뉴스 헤드라인은 대부분 손흥민 빠져도 잘하네, 토트넘 강호 맨시티 꺾고 리그컵 8강행, 대이변 손흥민 결장 토트넘 맨시티 2대1 격파 리그컵 8강 진출로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 영국의 분위기는 상당히 다릅니다. 승리를 한 토트넘의 포스텍 감독에 대한 조롱의 지적까지 있을 정도로 포스텍 감독이 급했다, 신념까지 포기한 승리이다라는 지적까지 있습니다. 토트넘의 포스텍 감독이 혹시 우승 트로피를 획득할 수도 있다는 기대 때문에 신념을 버리는 선택을 했다는 비아냥입니다. 도리어 패배를 한 맨시티의 펩 감독에 대한 칭찬과 함께 패배를 선택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맨시티전에서 승리를 했지만 부상자가 발생하면서 더 큰 충격에 사로잡히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국의 일부 매체도 버거운 일정의 부상자 속출 사태, 카라바오컵 로테이션 뚝심 유지한 감독들, 에이 잘 떨어졌다라는 헤드라인으로 영국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카라바오컵 16강에서 조기 탈락한 프리미어리그 강팀들은 모두 체력 안배와 부상 때문에 패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토트넘은 솔랑케와 쿨루셉스키, 브레넌 존슨을 출전시키는 등 거의 주전으로 구성했지만 맨시티는 어린 선수들로 구성된 2군으로 맞섰습니다. 맨시티는 홀란 등 일부 주전 선수를 뺀 데다가 로드빅, 케빈 더브라위너, 카이로커, 잭그릴리시가 부상으로 이탈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맨시티는 토트넘 전에서도 마뉴엘 아칸지가 워밍업 중 부상으로 빠졌고 후반 18분 사비뉴도 부상으로 빠지면서 미드필더 제이콥 라이트가 들어갔습니다. 펩 감독은 경기 중에 부상자가 속출하면서 여러 번 어이가 없다는 듯이 실수에 가까운 웃음을 보였습니다. 펩 감독은 2골을 내주고 쫓아가는 입장이었지만 혼란을 끝까지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라이트와 자마이 심슨푸세이 등 어린 유망주들을 막판에 투입하는 것으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경기 후에는 초연한 표정으로 양팀 선수들을 무덤덤하게 격려했습니다. 카라바오컵 16강전에는 다른 경기에서도 승리보다는 로테이션에 대한 원칙을 지키며 패배를 선택한 팀이 많습니다. 에스턴 빌라는 크리스털 팰리스에게 1대2로 패배하며 탈락했습니다. 빌라는 파우 토레스, 유리 틸레망스, 올리 와킨스, 모골 로저스, 루카디뉴, 에즈리 콘사, 아마도 오나나 중에서 한 명도 뛰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아예 벤치에도 없었는데 패배를 하더라도 휴식을 주겠다는 감독의 단호한 결정이었습니다. 첼시는 뉴캐슬의 0대2로 패배에 탈락했습니다. 에이스 콜파머가 벤치에 있었지만 지고 있는 와중에도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교체 카드를 단 한 장만 쓰면서 그동안 많이 뛰지 못한 미하일로 무드리크와 주앙 펠릭스 등으로 경기를 마무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시즌 유럽 대항전 리그 페이지가 기존 조별리그보다 2경기 늘어나면서 팀들의 부하가 훨씬 커졌습니다. 무게감이 전혀 없는 리그컵까지 힘을 쏟을 수는 없다는 게 유럽 대항전을 병행하는 강팀들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순위와 챔스리그, 유로파리그의 경쟁이 더 중요하고 여기에 리그컵 탈락이 더 유익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반면 맨유는 리그컵 16강에서 레스터시티를 상대로 5대2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맨유는 토트넘의 8강 상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테나하 감독이 경질된 후 판니스텔로이 감독 대행체제의 맨유는 홈팬들 앞에서 화끈한 경기력으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감독 경질로 어수선한 분위기였지만 맨유의 레전드 스트라이커였던 판니스텔로이는 지난 7월 친정팀에 합류한 뒤 3개월 만에 감독 대행으로서 첫 경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특별한 경기였습니다. 확정된 8강전은 토트넘 대 맨유, 아스널 대 크리스탈 팰리스, 뉴캐슬 대 브렌트포드, 사우스햄튼 대 리버풀 경기입니다. 토트넘은 맨유와 뉴캐슬과 아스널과 리버풀을 다 꺾으면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이 팀들이 모두 카라바오컵에 무리하지 않겠다면서 맨시티처럼 2군을 내보낸다는 전제입니다. 통상 카라바오컵 대회는 준결승이나 결승에서는 B클럽들이 주전을 내보내고 가볍게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추세입니다. 영국 풋볼리그 컵인 EFL컵은 스폰서인 카라바오의 이름을 따 카라바오컵으로 불리는데 잉글랜드와 웨일스 축구협회에 소속된 프로클럽들만 참가합니다. 카라바오컵은 잉글랜드에서 가장 비중이 적은 대회인 만큼 올 시즌 토트넘이 참여하는 프리미어리그나 FA컵,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보다는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토트넘은 모든 대회를 통틀어 2007-08 시즌 리그컵 우승이 마지막 공식 대회 우승이기 때문에 그래도 현실적으로 노려볼 만한 대회입니다. 이런 와중에 영국의 일부 매체들은 토트넘의 맨시티전 승리에 대해 재미있는 가십거리 비슷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는 아주 작은 컵 대회에서 토트넘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시도에 성공했다는 식입니다.
특히 경기 중에 선발 출전한 판더벤과 로메로가 모두 부상으로 교체당하는 불운까지 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토트넘의 핵심 선수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부상까지 당했으니 상처뿐인 승리가 되었다는 평가입니다. 영국 BBC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대담한 트로피 자랑은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는 헤드라인으로 맨시티전 승리 소식을 전했습니다. 포스텍 감독이 감독 부임 두 번째 시즌에는 항상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고 자랑해왔다는 것을 먼저 지적했습니다. 그 자랑이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면서 토트넘의 2대1 승리를 짧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BBC는 포스텍이 자신의 자랑을 증명하기 위해 확고한 신념을 버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포스텍 감독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닥치고 공격이라는 지독한 일관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BBC는 토트넘의 포스텍 감독이 지난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 2대0으로 앞서다가 3대2로 치고 지난 주말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패배할 때에도 닥치고 공격 전술을 끝까지 고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닥치고 공격은 포스텍 감독의 고집으로 한 번도 꺾지 않으면서 지독한 일관성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시티전에서 전반전에 갑자기 베르너와 사르가 이득점을 하면서 포스텍이 황당한 결정을 했다고 지적합니다. 승리를 지키려고 수비진을 완전히 내려앉는 전술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BBC의 필 맥너티 기자는 포스텍 감독이 그동안 보여주었던 닥치고 공격 전술을 포기한 것에 놀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포스텍이 두 번째 시즌 우승 트로피 획득이라는 자랑을 지키려고 확고한 신념을 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BBC는 티모 베르너의 전반 5분 득점에 대해서는 재미있는 표현으로 소개했습니다. 수수께끼 같은 티모 베르너가 쿨루셉스키의 패스를 받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슈팅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항상 마무리가 좋지 않아서 기대치가 전혀 없던 베르너가 뜬금없는 득점포를 쏘았다는 것이고 그 득점은 베르너가 아무 생각 없이 때려차서 넣은 것처럼 보이는 행운이었다는 식의 주장을 한 것입니다. 영국 매체들은 대부분 BBC의 지적처럼 포스텍 감독이 우르르 내려앉는 수비를 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면서 토트넘이 카라바오컵 우승 트로피라도 들어 올리려고 하다가 판더벤과 로메로를 잃었다. 소탐대실이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 와중에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유일한 핵심 선수이며 토트넘의 다른 선수들은 모두 고만고만한 평범한 선수라는 분석을 프리미어 사무국에서 내놓았습니다. 프리미어 사무국은 SNS를 통해 손흥민의 흥미로운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EPL은 포스텍 감독 체제에서 손흥민은 토트넘 모든 경기의 중심에 있다라며 손흥민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비교했습니다. EPL이 공개한 기록에 따르면 손흥민이 함께할 때의 승률은 54%, 결장할 때는 33%로 뚝 떨어졌습니다. 경기당 승점도 2점으로 없을 때의 1점보다 높았습니다. 득점은 2골로 갔지만 슈팅 수는 16대 15로 손흥민이 그라운드에 있을 때 더 많았습니다. 현재 영국에서의 토트넘의 맨시티전 승리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평가를 정확하게 전해드렸습니다.